저희가 유인태 의원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두 분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사태 그 와중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전 뭐 요번에 김종인 대표께서 그동안 당을 잘 추스러 오셨는데 예. 이번에 뭐 당무 거부를 하고 그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런 그 선거 앞두고 말이죠. 네. 만약 그 양반이 이번에 뭐 다른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그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걸 거고 예, 당 예. 망치러 온 분도 아니라면은. 네. 그리고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 한 거는 뭐 자꾸 그 뭐 지금 하시는 얘기들 보면 뭐 절충이다 이상한 얘기들 하시는데 당원대로 한 거예요, 당원대로. 예. 그럼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번에 중앙위원회 당원을 위배한 뭐 칸막이를 해가지고 안정권 10명을 비대위가 다 순번을 정해서 보낸 거는 명백히 당원을 위배한 거면 네. 이거 당무감사원 시켜서 조사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예. 이런 걸 했냐. 네. 근데 중앙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당이 그 역동성이 있고, 예? 그 살아있는 정당이니까 이거는 당원에 위배된다. 당원대로 하자. 저기 대표가 그 20% 할 수 있는 거고 당원에 우선 추천하기로 한 네 지역이 있어요. 청년하고 저기 노동 청년 전략 지역하고 당직자. 근데 청년하고 그 취약 지역이 그 안정권을 어디로 볼지 몰라도 15, 16번에 된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 예. 당원당 우선 배려하기로 그것도 2명씩이나 하기로 돼 있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중앙위원회는 그 잘못된 비대위의 아주 잘못된 결정을 제대로 바로잡은 이 당이 그만큼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대표로서는 고마워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진보 패권주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건 제가 월요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하면서요. 예. 제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못된 그 종편들하고 못된 언론들이 친노 패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그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해야지 여기 무슨 친노 패권이냐. 굳이 패권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보 성향의 이 당의 주류고 진보 패권이라고 하면 몰라도 친노 패권이라는 건 그건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그 용어다. 이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네. 얘기한 건. 그러니까 네. 굳이 말하자면 진보 패권주의, 친노가 아니라 진보 패권주의란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없는 겁니까? 이 당의 주류지 그 진보 성향 중에 친노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 그러니까 지금 진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중에 친노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성향이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진보 패권주의인데 근데 그게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못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속하지 생각이 좀 다른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은 네. 그 의총이나 이런 걸 열어보고 또 SNS에서 이래 보면은 뭐 자기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하다 보면 패권으로 느낄 수는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진보 성향 정치인들에게 결국 합리적인 진보는 보수하고 어쨌든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5천만 중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예. 근데 함께 살려는 자세가 좀 덜 돼 있는 덜 떨어진 사이비 진보들이 목소리가 커요 더.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예. 유 의원님 오래간만에 그 직설적인 그 표현들 들으니까 참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유인태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김만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중앙이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김종인 대표가 당원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거다라면 김종인 대표 최근의 갈등 상황에 대한 국민에게 사과뿐만이 아니라 당과 당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거 때라 말썽 안 일으키려고 그러지 저거 당무감사원에 조사시켜가지고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갈 문제. 어떻게 비대위가 그렇게 당원을 무시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근의 갈등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주정당의 역동적인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당이 역동적으로 갔을 것인데 이전에는 조금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은 이른바 이짐에 당하듯이 집단 공격을 해가지고 당이 좀 문제가 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었죠. 그동안 맨날 문재인 몰러가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을 이러면 또
친노 패권이 어쩌다고 예. 요새 또 그 못된 종편들이 뭐 하루 종일 틀어대싸니까 오늘 못된 정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군요. 예, 아이고 종편 못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이 의원님 그 예. 거침없는 표현들 그 총선 끝나면 좀 시간 여유 있으면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좀 계속 그런 평론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출연료 좀 많이 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결정권이 없어서요. 김 교수님 뭐 예. 없습니까? 글쎄요, 우리 패권주의라는 말을 쓸 때 지역 패권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세력이 투삭질을 할 때 지역 패권주의. 저는 진보 패권주의보다는 보수 패권주의라는 말이 한국 정치상에서 만든 거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그걸 뭐 넘어서서 어저께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한 말이 참 거슬리는 말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과연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저는 어저께 지금 더민주당 103조, 당원당규 103조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월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에 있어서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지금 의원님께서는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끄기 것 같습니다. 전 뭐 그 대화한 내용은 뭐 직접 보질 못했지만은 그냥 뭐 저기 김종인 대표한테 저거 하러 간 거니까 의례적으로 한 얘기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누굴 추스린다고 추스려질 당입니까, 이 당이? 예. 한 10명쯤은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 돌면은 그 따를지 몰라도 그 중앙위원 한 400여 명 중에 제가 보기에 한 20명도 안 돼요. 많이 잡아봐야. 그건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사실을 잘못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